어제도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세금은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 나오는 이슈에 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을 계속해봐야겠지만 논리는 이렇습니다. 주요 20개국인 G20 국가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로 부르다가 이제 더 이상 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부르고 있다면서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화폐로서 지위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자, 이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IPO의 대어로 꼽히는 SKI 테크놀로지, SKIET에 어제 증권 계좌를 통해서 2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소 증거금만 내도 1주만 받을 수 있는 균등 배분제를 활용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고 이제 6월부터는 중복 청약이 금지되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5개의 증권사에 모두 청약을 신청을 한 자금들이 몰리면서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런 SKIET에 이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증거금이 64조 원이었는데요. 이 규모를 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보셔야겠고 만약에 시장의 열기가 좀 가라앉았다면 이런 IPO 시장으로 관심이 몰려간 투자자들이 잠시 외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테마는 계속해서 이어질 흐름이자 테마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셔보셔야겠죠. 주식시장에서도 이른바 저출산 관련 주식들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결과인데요.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00명 넘게 줄어서요. 1981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16개월째 이어지면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디즈니가 이제 한국 진출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지만 KT와 LG U+ 중에 어디와 협상을 하게 될지 지금 막바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 TV 플러스도 한국 상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날을 겨냥해서 어떤 콘텐츠를 내놓을지 관심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 미디어 업종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거리두기 테마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서 역시 관련 미디어 들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컨텐츠는 펜엔터테인먼트, 사마네트웍스, 이지웍 스튜디오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테마의 재택근무 관련주들, 알소프트, ECS, 링네트 다시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서울식품 우선주, 푸드웰, 흥국 F&B, 보라티알과 같은 종목군들이 좋은데요. 오늘 저희 신 소장의 시그널에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간편식품들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물류 택배 배달 그리고 인테리어 가전 관련주들까지 다시 거래두기 테마가 시장에 형성돼 있는 만큼 이 밸류 체인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이 아무리 조정을 받더라도 실적주들은 좋죠. 그 전에 골프장 이슈가 있었군요. 코로나19로 해외를 못 나가시다 보니까 골프들 많이 치시고 또 새로운 골프 인구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4,673만 명이 작년에 골프장에 다녀갔다고 하니까 거의 우리 인구 수만큼 골프장에 다녀오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2% 늘었지만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하고요. 대중제 골프장이 341개로 회원제보다 2배 더 늘었다. 많다고 합니다. 이 골프장 관련 주식들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앞서 실적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실적 관련주들의 흐름은 죽지가 않습니다. 눌림목을 주더라도 반드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철강, 조선, 해운과 같은 그야말로 실적주들이죠.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적주입니다. 보십시오. 숫자로 봐도 너무나 다 좋지 않습니까? 자, 이 SKC를 비롯한 만도, 삼성중공업, 효성TNC, 효태신라 모두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SKC는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늘 것 같고 만도도 무려 237%늘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도 100% 넘게 늘어날 것 같은데 관련 이슈들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LG화학의 실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어닝 시즌에 아주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이제 줄줄이 화학주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빼놓고는 화학주를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화학 애널리스트를 수십 년 했고 지금은 화학주에만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개발해서 이 자문사를 차렸습니다. 차홍선 대표가 나와서 이 화학주 투자, 화학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굿모닝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객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객장도 어제 오늘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강남금융센터 한상진 PB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PB님 요즘 객장 분위기 어떠신가요? 투자자분들이 어떤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질문 하시고 또 PB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때문에 요즘 시장도 좀 출렁임이 있는 만큼 조심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PB님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네, 우선은 그 5월 3일 이후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공매도 재개 이후에 그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일반적으로 추가 상승을 했던 부분했던 점이 있고 글로벌 경기 정상화 기대의 가속화가 있고 국내 기업 수출 실적을 감안한 이익 개선 추세가 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PB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고객분들 포트폴리오 세우실 때 공매도 이슈는 뭐 크게 생각 안 하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 이슈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큰 이슈는 맞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정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져 있는 가치주로 이제 색깔 자체가 시장 전체적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일단 판단은 하여서 저평가되어져 있는 가치주 섹터 종목들을 지금 편입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공매도 이슈가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은 지금 좀 피하는 분위기세요? 5월 3일.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종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공략주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철강조 섹터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자체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잠시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1.06%로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2.23%로 하락하여 998.27포인트로 그 천선 아래로 처음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그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했던 부분이랑 글로벌 경기 정상화 기대 가속화가 좀 좋은 점을 감안하면은 시장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색깔은 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색깔에 강세를 보이며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익 개선이 뚜렷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와 관련된 저평가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철강 섹터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조선업과 건설업, 자동차 산업 등의 전방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방 산업의 호황에 따라서 후방 산업인 철강 제품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 기대치 전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그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 가능성도 일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탄소 절감을 위해 철강 생산 감축을 언급하였는데 철강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 가격 교란의 좀 요인이었던 중국산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국내 기업체들의 가격 협상력도 확대된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대강 등이 있습니다. 우선 철강업 대장주인 포스코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4조 9,274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려줬는데요. 더불어서 중소형 철강주인 삼연철강, NI스틸, KG 동부제철 등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 그 현대제철을 가장 주요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액을 4조 9,274억 원, 영업이익을 3,039억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인 730억을 1분기에 4배 이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철강 가격의 인상과 더불어 전방 산업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철강 수요 역시 급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방 산업의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실적 개선은 3분기까지 우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관계자는 2023년까지 철근 산업 수요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전기차 그리고 LNG 선용 공급 확대, 특수강 확대 등이 실적 개선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탄소 중립 발표와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ESG 관련 경영 활동 등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철강주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철강주 대비 PBR 밸류가 0.4로 가격 부담도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사실 잘 나오면 이게 재료의 소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왔다, 확인을 했다라면서 우상향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후자인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포스코를 보면요. 그런데 그 시가총액 상위 철강주 중에 포스코가 공매도 노출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부담이 없다고 일단 생각은 되는 부분이고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비율 부분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대형주 중심으로 그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상승하는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주 안에서도 현대제철에 대한 투자 전략을 오늘 언급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업종 안에서도 좀 종목별로 다르게 봐야 한다. 특히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네. 철강 업황에 대한 개선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물론 현대제철도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지금 1등주인 이 형님이 못 가면 다른 종목들도 함께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요. 만약에 그 공매도 이슈로 포스코와 같은 종목군들이 빠지더라도 현대제철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신 겁니까?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요. 네. 일단 제가 현대제철을 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대형주 포스코 대비해도 PBR 밸류 자체는 조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 면에서 크게 아직까지 상승 컨센서스를 크게 밟지는 못한 상황이라 다른 철강주 대비해서 조금 가격 부담 자체는 없는 상황인 부분이라 이제 좀 더 유의 깊게 철강주 섹터 자체는 계속해서 호황 분위기로 지금 갈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는 경우에 그래요. 현대제철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포트폴리오에 철강주 안 가지고 있으면 좀 소외가 되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철강주들의 이런 강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현대제철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